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이야기 선예 이모입니다. 이모부. 자, 오늘 견적 준비 세 번째 시간인데 건축비를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잡자. 자, 요 내용을 할 거야. 네. 자, 견적 준비가 견적을 받기 전에 공사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네. 이거 말고 건축주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와 건설사의 협력관계 기본 틀을 만들기도 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자, 그래서 보증 조건, 그 다음에 공사비 지급 방법 결정까지 배웠고 오늘 견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네. 자, 견적 조건 결정을 할 때 세 가지를 해. 공사 범위, 자재 목록, 공사 방법. 자, 공사 범위가 뭘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그렇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공사를 할지 범위를 결정하는 거를 공사 범위라고 해. 그럼 네. 자재 목록은 뭐뭐뭐 쓴다 목록 리스트. 그치. 자, 내가 저번 시간에 설계도면에 제조사 제품명을 적지 않고 네. 자재 목록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제조사 제품을 쓰라고 했지. 네. 그 자재 목록이 이 자재 목록이야. 아, 네. 그래서 자재 목록은 어떤 제조사에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를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 공사 방법은 시방서? 그렇지. 자, 어떻게 공사하는지 요걸 이제 결정하는 게 공사 방법이야. 자, 먼저 공사 범위부터 해보자. 자, 공사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지 범위를 결정을 하는 건데, 네. 자, 우리가 설계가 끝나고 와서 받은 게 서류가 많잖아, 그지? 네. 여러 서류가 있어. 이 중에서 행정 안내문이라고 한 게 있었지. 네. 건축 허가를 받고 났을 때 그게 따라서 붙는 허가 조건이 있었고, 또 설계도면이 있었고, 네. 수량 산출서 내역서가 있었고, 이게 공사 범위야.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아니고 요것들이 다 공사를 하는 겁니다 하는 공사범위인데, 자, 행정 안내문은 지자체에서 건축을 당신이 건축을 할 때 이 조건에 따라서 건축을 하시오가 이제 허가 조건이야. 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건축 공사를 다 끝내놓고 네. 하수관로에 CCTV를 촬영을 해서 가져오시오. 오. 아니면 골조 콘크리트 뼈대를 만들고 나서 네. 청량을 해서 가져오시오. 별걸 다 하네요. CCTV까지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CCTV 촬영해야 돼. 왜냐하면은 건축을 하다 보면 네.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콘크리트도 막 하수관에 끼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건축만 하고 나면 네. 하수관로가 자꾸 막히는 거야. 하수관로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지, 그치? 그렇죠. 그래서 건축을 딱 하고 났을 때 주변에 있는 하수관로 CCTV 촬영을 해서 막힌 곳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준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골조 완료 시 청량 같은 경우는 건물을 다 지었는데 네. 짓고 나니까 옆집 건물을 침범했어.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거하거나? 철거하고 다시 해야 돼. 그러지 않기 위해서 뼈대 골조만 딱 만들었을 때 먼저 청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뼈대가 원래 위치에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를 들어가는 거야. 네. 자, 설계도면이 당연히 공사 범위에 들어가겠지, 그지?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거니까. 수량 산출서 내역서는 설계도면을 가지고 수량을 뽑고 그거를 네. 공정별로 나눠서 묶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공사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계도면과 수량 산출서 내역서는 같은 거예요. 네네. 자, 근데 자, 한 공사를 네. 똑같은 공사를 네가 계약 전에 받는 거하고 시공사한테 견적을 네. 받을 때 계약 후에 받는 거하고 공사비가 어떨까?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은 공사인데? 근데 상식적으로는 똑같은 공사니까 시공사하고 계약하기 전에 금액을 받는 거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자, 근데 달라. 많이 달라. 아, 그래요? 견적 때 받으면은 똑같은 공사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낮고 공사 중에 계약 후에 받으면 금액이 올라가. 왜냐하면은 견적 때는 건설사들이 경쟁 상태야. 여러 업체들이 견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선정이 되려면 건축주에게 금액이 높으면 안 되죠. 안 되지, 그치? 네. 그리고 높은 건 선택도 안 해요. 자, 근데 시공 후는 나만. 그치? 똑같은 상태야. 금액 굳이 낮춰줄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공사비는 계약 후 변경하거나 네. 추가를 하면 무조건 공사비가 올라가. 이거는 기본이야. 네. 자, 그러면 계약할 때 딱 10억에 계약을 했는데 네. 공사를 끝나고 나니까 11억, 12억이 됐어.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돈이 있으면 더 주면 돼.
근데 그쵸. 문제가 뭐냐면 계획이 틀어진다는 거야. 그렇죠. 내가 원래 돈 그치 수익률 계산할 때 계약된 그 공사비로 딱 수익률을 계산하고 시작을 10억으로 했는데 했는데 갑자기. 그치 나중에 공사비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져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야. 그래서 건축주한테 제일 좋은 거는 계약할 때 그 공사비 그대로 공사가 끝나는 게 베스트.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설계를 잘했지, 그지? 네. 도면을 상세히 만들어서 빠지는 것 없도록. 꼼꼼하게. 그리고 계약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자 그런데 네. 문제가 하나 있어. 자 벽지를 하나 예로 들어볼게. 자 네. 벽지를 설계 도면에 어디 위치에 어떤 규격으로 되어 있는지가 이미 도면에 있어. 그래서 네. 평면도나 실내 마감 재료표에 아, 그지 여기는 실크 벽지, 여기는 합지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리고 수량 산출서에 위치하고 수량이 나와 있어. 그래서 203호 안방에 벽지가 47m 제곱 이렇게 수량 산출서에 돼 있고 내역서에 공정 분명 규격 수량이 또 거기 들어가. 그래서 수장공사 벽지 바르기 실크 벽지를 47m 제곱 바르시오. 그리고 자재 목록에 이 벽지는 A 업체의 개나리 벽지 쓰시오. 완전 꼼꼼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다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바뀐다는 게 문제인 거야. 저렇게 저거보다 자세할 수가 없을 것 그치? 같은데. 자세한 건 이 정도만 자세한데, 아, 그지? 근데 문제가 이게 바뀌어. 왜요? 자, 누가 바꿔요? 네가 바꿔. 아, 그래요? 제가? 자, 벽지 자재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언제 설계할 때 하면 네가 도면만 보고 해. 그쵸.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야. 그치? 이런 색깔이겠다. 뭐 그치. 이런 모양이. 그래서 제조사 제품을 그때 결정을 하는 건데 공사를 할 때는 뼈대가 다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 딱 들어가서 보고 그때 결정을 하는 거야. 차이가 완전 다른 거지. 그치. 상상과 진짜 실물은 그렇지.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넷 쇼핑하는 거하고 실제 가서 가서 보는 실물 보는 거하고 그 차이보다 훨씬 더 커. 인터넷에 보기는 하지. 네. 근데 얘는 그냥 도면 보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설계할 땐 샘플을 보고 고르기가 어려워. 수많은 자재가 있는데 그걸 다 샘플을 보고 고르려고 하면은 설계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겠니? 그지? 하나하나 고르는. 그지? 공사할 때는 샘플을 또 보고 변경을 해. 이게 어울리는지. 그지? 설계할 때 도면 보고 제조사 제품, 도면 보고 샘플 보고 제조사 제품을 골랐다고 하더라도 공사할 때 그 방에 들어가서 보고 아 이거 아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샘플을 보고 아 이거 아니네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벽지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 아무리 고민을 해서 제조사 제품명을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99%다 바뀌어. 그럼 어떡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공사 범위에서 빼야 되는 거야. 자, 빠지는 거 없이 해야 되고 네. 변경되는 거 없이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저는 뺀다는. 그래서 이걸 빼는 거야. 빼서 다른 쪽으로 관리를 해. 이제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자, 그래서 공사비가 건설사에게 견적받고 계약하는 공사비가 있고 네.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는 공사비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가 첫 번째가 지정공사. 이거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는 거고 네. 직업자재는 건축주가 직접 사주는 자재야. 네. 어떤 게 있는가? 벽지. 잠깐 고를 수 있을까? 제가 고를 수 있죠. 아니 설계할 때. 아니 그럼 못 그러죠. 싱크대. 못 그러죠. 붙박이장 뭘 할 건지. 아. 이런 것들은 설계할 때 고르기가 어렵고 공사할 때 대부분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다른 주머니에다 넣어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직업자재는 타일, 더 어려운데 그건. 네. 변기, 수전, 수도꼭지 등, 그지? 네. 이런 것들은 설계할 때 고르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해. 공사할 때 골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지정사 직업자재로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지정사 직업자재는 어떤 것들을 지정사 직업자재로 할까? 그쵸, 정해야 되겠죠. 그치? 자, 요거는 기준이 딱 있어. 요걸 모두 만족하는 것만 지정사 직업자재로 할 수가 있는 거야. 첫 번째가 설계에서 제조사 제품명을 선택하기 어려운 공사하고 자재이어야 돼. 네. 두 번째가 공사 중에 변경할 가능성이 큰 공사와 자재. 설계할 때 제조사 제품명을 선택하기 어렵더라도 공사 중에 선택하기 선택했다라고 하더라도
공사할 때 바뀌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건축주가 쉽게 견적을 받아볼 수 있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야 돼. 그치, 제가 그거 보기 직접 해야 되는 편했는데. 거지. 자, 그 다음에 건설사 가격하고 건축주 가격하고 차이가 없어야 돼. 예를 들어서 건설사 가격이 50원인데 네. 내가 할 땐 100원이야. 그럼 그런 거는 건설사가 맡긴 게 낫지. 그렇지, 차라리 맡기는 게 나은 거야. 자, 그리고 타공사와 하자가 연관이 되지 않아야 돼. 이게 중요해. 자, 벽지를 하나 예를 들어보자. 네. 당연히 설계할 때 제조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고 네. 공사 중에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커. 그쵸. 그리고 벽지는 견적 쉽게 받아볼 수 있어. 그쵸. 인터넷에서 할 수도 있고 집 앞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도 가도 되고 좀 더 발품을 팔아서 방산시장 가서 알아봐도 돼. 알아볼 때만. 그렇지. 그쵸. 그리고 이런 것들은 벽지는 건설사 가격하고 건축주 가격하고 그렇게 차이가 크지가 않아. 그리고 하자가 생기더라도 다른 공정하고 연관된 게 없어. 그쵸. 벽에 붙이는. 벽지 찢어지면 그건 벽지 하자인 거야. 네.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창호를 하나 예를 들어보자. 창호를 지정 공사를 했어. 네. 네가 직접 공사를 한 거야. 네. 그래서 근데 공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창 주위에서 물이 새.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누구 하자일까? 건설사 아니에요? 아니지. 그걸 왜요? 어떻게 알아? 창호에서 공사를 잘못해서 물이 샜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수에서 물이 샜을 수도 있고, 외벽에 돌이나 이런 데서 물이 샜을 수도 있잖아, 그지?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지, 모르는 네. 거야. 네. 자,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아니라고. 그치? 자기가 한 게 아니야. 그쵸. 창호에서 물이 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건설사는 건축주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창호의 하자가 아니라는 걸 당신이 증명을 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원인이 어딘지를 확실히 파악을 하면 누구로 건축주가 하든 네. 건설사가 하든 할 거야. 근데 이 과정이 길어. 이게 어디에 원인이 뭐 때문에 하자가 생긴 건지. 그래서 하자하고 연관이 돼 있는 공정은 절대 지정사 직업자대로 하면 안 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는 타일 같은 경우에 네. 그거는 만약에 물이 샜어. 화장실에서. 네. 그러면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게 타일이 깨져서 하자가 네. 물이 셀 수도 있고 밑에 방수층이 깨져서 물이 셀 수도 네. 있잖아, 그지? 자, 근데 이거는 타일은 내가 아까 직업자재로 한다고 했지, 그지? 네. 네. 지금 5번째 항목에 따르면 타일도 지정사 직업자재로 하면 안 돼. 근데 왜 했을까? 그러게요. 직업자재거든. 자재만 사서 줬기 때문에 아. 공사는 시공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화장실에 물이 새면 건설사 책임인 거야. 거구나. 그래서 지정사 직업자를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정사 직업자재를 네가 직접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골조가 다 끝났어. 네. 벽지를 예로 들자. 먼저 벽지 업체들한테 가서 견적을 받아. 샘플을 먼저 싹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벽지, 이게 마음에 듭니다. 이게 어디 제조사 어느 제품이고 수량이 얼마여서 단가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금액을 받아. 네. 그래서 이거를 동일 제품으로 건설사한테 견적을 달라고 해. 네. 그래서 견적 받았는데 건설사 견적이 낮거나 같으면 건설사한테 그냥 해달라고 주면 되는 거야. 그쵸. 그게 훨씬. 그렇지, 편하지. 금액이 높으면 내가 직접 그 업체를 시켜서 공사를 하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이렇게 하는 경우 어떤 그 이익이 있는가 하면은 건설사는 이때 견적을 낼 때 너무 높게 못 내. 왜냐하면 건축주가 다른 업체한테 이미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독과점 상태가 아니야. 경쟁사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건축주가 직접 자재 샘플을 보고 골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재를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그치. 마음에 드는. 그리고 아까 내가 뭐 이제 벽지 장판, 붙박이장, 싱크대, 그리고 타일, 도기, 수전, 등기구 많이 얘기했잖아, 거지? 네. 실제로 네가 지정사 직업자재 업체로 만나볼 업체는 4개 정도밖에 안 돼. 타일, 도기, 수전은 한 업체에서 해. 벽지 장판도 한 업체에서 하고 붙박이장, 싱크대도 한 업체에서 해.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익이 더 있느냐 하면은 지정사 직업자재로 빼는 것들은 제조사 제품명을 설계할 때 고를 필요가 없지. 결정할 필요가. 그렇죠. 그냥 지정한다고 말하면 그렇지. 되니까. 설계 기간이 당연히
단축이 되는 거야. 하나하나 고르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여기서 그냥 설계 도면에는 규격만 써놓고 이 공사들은 지정공사 직업자재로 빼놓은 다음에 공사할 때 내가 직접 샘플을 보고 견적을 받아보고 선택을 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제 공사 범위에서 행정 안내문, 허가 조건 당연히 들어가고 설계 도면, 수량사 내역서 들어가고. 네. 자,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게 있지. 뭐가 빠져? 지정공사. 네. 벽지, 장판, 싱크대, 붙박이장. 그 다음에 직업자재, 타일, 도기, 수전, 등기구. 이거는 네. 사서 주기만 하면 돼. 공사는 시공사가 하는 거고, 지정공사는 내가 직접 자재, 시공까지 다 하는 거고, 직업자재는 자재를 내가 사서 현장에만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거 말고 또 인입비, 한전 인입비, 가스 인입비, 흡수 인입비, 그리고 또 부담금, 하수원인자 부담, 이런 것들이 공사 범위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건축비는 크게 주머니가 4개, 네. 설계감립이 하나, 네. 그 다음에 건설사하고 계약하는 공사비 하나, 내가 직접 하는 직업자재 지정공사비 하나, 그 다음에 인입비, 부담금, 세금, 이자가 있는 주머니 하나. 네. 그래서 4개의 주머니를 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쳤을 때 전체 건축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계획을 세웠을 때 수익성 분석할 때 건축비인 거야, 이게. 네네네네. 자, 이해했어? 네네. 자, 이제 견적 조건, 공사 범위, 자재 목록, 공사 방법. 이제 공사 범위 이제 이때까지 했었고, 네. 자, 자재 목록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지정공사 직업 자재를 제외한 자재들의 제조사재 품명만 정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그건 이제 쉬운 거야, 이제 네네네. 조금. 자, 공사 방법은 시방서라고 했는데, 이거는 시방서가 2가지가 있어. 표준 시방서하고 특기 시방서. 표준 시방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나와 있어. 네네. 그래서 이걸 굳이 뭐 만들 필요는 없어. 그리고 특기 시방서는 대부분 도면에다 표기를 해놔. 아니면 따로 서류로 만들어서 주거나. 그래서 대부분은 도면에 표기하고 좀 양이 많은 경우는 특기 시방서로 따로 만들기도 해. 자, 그러면 견적 조건 이제 다 결정됐지, 그지? 네. 자, 자재를 목록을 만들지 않고 네. 제조사 제품명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줄게. 자, 네. 이게 도면이야. 네. 그지? 도면이 어떻게 돼 있어? PWW1. 그래서 폭 245mm짜리 PL 플라스틱 발코니 이중창, 그지? 네. 프레임. 그리고 색상은 내부의 지정 무늬목, 외부에는 외부 전용 랩핑. 그다음 유리는 22mm 복층 유리, 그 다음에 22mm 칼라 복층 유리에 방충망, 핸들, 부속 점유까지 포함. 네. 해서 도면에 자세하게 딱 돼 있어. 알았어요. 이게 내역서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 품명 PWW1, 규격 크기, 수량 4개, 단위 계속 해서 단가만 넣으면 이 PWW1 전체 금액이 나오는 거야. 네. 자, 이렇게 견적을 달라고 해. 네. 그지? 건설사한테. 그럼 건설사가 견적이 이렇게 나와. 20만, 22만, 30만, 41만, 60만. 왜 이렇게 나올까? 그냥 견적을 내달라 했으니까. 아니지. 이 창을 만드는 제조사가 네. 수십 개의 업체야. 저 규격에 맞지. 그렇지. 이 창을 만드는 제조사가 수십 개고, 요 규격에 맞는 창들도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 건설사는 도면만 보고는 이게 어디 제조사 어느 제품인지 몰라. 그쵸. 그래서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낸 거야. 아. 자, 그럼 네가 이 업체들 낸 금액 중에서 어느 업체가 견적을 잘 냈는지를 알 수 있을까? 모르죠. 그렇지. 당연히 모르는 거야. 네. 어떤 업체의 금액이 싼지를 몰라. 자, 네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업체한테 가서 이거는 어디 제조사의 어느 제품 창으로 견적을 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B한테도 물어보고 C한테도 물어보고 D한테도 물어보고. 네. 근데 이런 자재가 현장에 보통 몇 개 정도 있을까? 엄청 많.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거기에 견적을 4개에서 받았다면 몇 분 물어야 돼? 800분을 물어봐야 돼. 근데 이거를 견적 받기 전에 미리 자재 목록을 만들어 놨으면 그 뒷일은 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이야, 이게. 자, 이제 제조사 제품명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 않고 견적을 받은 경우는 건설사가 저렇게 금액을 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사할 때는 건설사는 조 도면 규격에 맞는 가장 싼 자재를 써. 왜냐?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어. 같은 그치. 공사에서도.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견적을 준비를 할 때 자재 목록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재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견적을 비교해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네. 거고, 공사할 때 안 써. 아. 미리 계약이 다 돼 있으니까 이것만 쓰면 되는 거야. 음. 자, 이해를 했지? 싸울 일이 확 없어지는군요. 많이 줄어. 확 줄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견적 준비에서 뭘 했는가 하면 보증조건으로 계약이행증권, 선급금 보증증권, 하자행증권, 지체상금률, 대가지연이체 네. 결정했고, 공사비 지급 방법에 선급금, 기성금, 잔금 결정했고, 견적 조건에 공사범위, 자재 목록, 시공 방법까지 결정했어. 네. 자,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말로 한번 풀어볼게. 네. 자, 보증 조건은 내가 당신과의 협력 관계를 위해서 계약이행증권 10%, 선급금 보증증권 10%, 하자행증권 3%를 받고, 그리고 당신이 공사를 계약보다 늦게 하면 내가 지체상금을 1당 0.05%를 받을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돈을 늦게 주면 내가 1당 0.05%를 주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증 조건이야. 그리고 공사비 지급 방법은 선급금은 내가 당신한테 선급금 보증서를 받고 네. 10%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기성은 매달 당신이 공사한 만큼 현금으로 줄게요. 네. 그리고 잔금 10%는 준공 후에 14일 이내에 내가 현금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견적 조건은 공사법인은 행정 안내문에 있는 내용, 네. 설계 도면에 있는 내용, 수량 산출서 내역서에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을 하는데, 단 벽지, 장판, 시크대, 분박이장은 내가 직접 공사를 할 거고, 네. 그리고 타일 도계 수전 등기구 자재는 내가 직접 사주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그치. 그리고 자재는 자재 목록에 있는 제조사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네, 네. 공사는 시방서 있는 방법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 공사비가 얼마예요? 쭉 얘기하는. 그치?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앞에 내가 글로 풀어놨지만 이게 네. 다 서류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이 조건으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한 거고, 네. 자, 이 말을 하고 나서 상대편이 건설사가 금액을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게 비싸다, 싸다 알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이제 견적 준비. 네. 자, 건축은 멀리뛰기하고 비슷해. 지금 건축계획, 설계자 찾기, 설계, 견적 준비, 시공 찾기, 시공, 임대 분양이 있는데, 네네. 건축계획부터 시공자 찾기가 도움닫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발짝 돼서 시공자 찾기 딱 끝난 다음에 멀리뛰기, 도움닫기를 해서 뻥 뛰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전까지 도움닫기 중에서 도움닫기를 하다가 발이 엉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다시 뛰어야겠죠. 그거 다시 들어가서 뛰면 돼. 네네. 그런데 뛰다가 네. 내가 한 발을 안 뛰었어. 그럼 넘어지겠지. 네. 그럼 다시 가야 돼. 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움닫기를 제대로 준비를 못하면은 마지막에 멀리 뛸 수가 없어. 도움닫기를 잘못하고 나서 멀리 뛰기를 팍 뗐는데 엉켰어. 끝난 거야. 네네. 끝난 거야. 멀리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끝난 거야. 자, 건축은 네. 건축주가 얼마나 준비를 했는가 따라서 네. 공사에 그냥 그대로 나와. 네. 그래서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건축이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시공자 찾기 보고 알아볼게. 자, 수고했어. 네. 응?